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이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죠. 민주당은 통화 내용을 놓고 윤 대통령이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증거다 그러면서 탄핵, 하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온갖 주장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탄핵이나 하야, 개헌 이런 부분들은 하나같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민주당이 한마디로 지금 벌떼같이 들끓고 있는 셈인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흔들리면 다음 대권에 가장 근접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인데 사법 니네들 정말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어, 이런 협박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내역을 녹음한 사람은 과거 명태균의 차를 잠깐 운전했던 사람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이 사람으로부터 통화 자료를 넘겨받아서 민주당 노종면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공보특보단장을 맡았던 김상호 씨라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상호 씨 역시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처럼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기도 한데 사적인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혐의로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김상호 씨로부터 파일을 전달받아서 폭로한 박찬대 원내대표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내용은 명태균이 자랑삼아 재생시킨 통화녹음 파일을 제3자가 2차로 녹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녹음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 녹취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1호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의 사정을 알면서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조항이 좀 복잡한데 요약하자면 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것을 알면서 그 내용을 공개한 사람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되기만 해도 박찬대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상호 전 단장이 노종면에게 전달한 파일에는 이준석 명태균 대화 이런 제목이 달린 파일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김상호 공보단장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파일을 주고받는 장면이 부산의 국제신문 카메라 기자에게 포착됐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안에 들어있던 파일 가운데는 이준석 명태균 대화 그리고 또 명태균 전국전이라는 파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명태균 전국전 뒤에 글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 파일은 아마도 명태균의 전국 전망을 당시에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같은 내용을 볼 때 이준석 명태균 대화 파일은 분명히 민주당에 전달됐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면 예를 들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됐던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을 공천했던 사람이 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라는 내용의 대화가 담겨 있었더라면, 아니면 그런 내용을 암시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더라면 민주당은 벌써 공개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런 내용은 없고 뭔가 이준석이 꼬투리를 잡힐 만한 대화 내용이 있었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지고만 있어도 이준석을 두렵게 만들 수 있겠죠. 언젠가 이준석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두 사람 통화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공천에 개입했느냐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설령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더라도 당선인 신분은 공직자도 아니었고 또 당선인이었지만 1호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찝찝한 것은 사실이죠. 당시 통화 내용은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 그런데 말이 맞네 당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명태균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명태균은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 뒷부분에 윤 대통령이 당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려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핵심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있을 때 김영선의 공천에 개입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됐던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준석이었습니다. 이준석은 공관위에서 알아서 했던 일이라면서 자신은 공천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공천은 당대표가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공천을 할 경우 공천장에 당대표의 직인과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준석이 자기도 모르는 공천을 용납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성품이 아니죠. 절대로 알아서 하도록 놔두지 않았을 것이고 당대표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전화통화와 관련해서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다.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한다. 경선 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하길래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딱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준석은 사실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오면 거의 발작 증세를 보인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발끈하는데 오직 명태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가 봐도 공천은 분명히 이준석의 작품이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명태균과 강혜경 등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당시 6월 재보선을 앞둔 4월쯤에 이미 이준석은 명태균에게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갖고 오면 주겠다 그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힘은 지금 그렇게 했던 그 공천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준석은 명태균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에 도전했을 때도 명태균이 깊숙하게 개입했다.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이준석이 지난 총선을 앞둔 2월 29일 밤 경남 하동 칠불사까지 한밤중에 달려갔던 것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죠. 천하람과 김영선이 포함된 네 사람은 당시 무슨 얘기를 했던가요?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다가 김영선이 결국 공천을 못 받으니까 김영선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폭로하고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공천받는 그 뒷거래를 하러 갔던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만약 명태균의 요구대로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더라면 칠불사 회동은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밀실거래를 하기 위해서 칠불사까지 수백 킬로를 달려갔던 것이 아닙니까? 칠불사 회동 다음 날인 3월 1일 이준석과 명태균의 통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준석이 아무리 생각해도 왁구가 약하긴 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폭로를 하기 위한 이야기 구성이 약하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예 하고 다시 대묻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이 그게 지금 그 김영선 기자회견은 약하긴 약하다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이 약해.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는 그랬으나 한동훈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김영선이 폭로를 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영선의 폭로가 너무 약하고 또 실제로 김영선이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대표만 띄워주는 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준석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두 사람이 주고받았는데 전직 여당 대표였다는 사람이 이런 지저분한 뒷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아니라 21대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당시에도 느닷없는 김영선의 등장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김영선의 지역구는 원래 경기도 일산이었습니다. 또 한물 같다는 평가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됐던 창원에 등장하니까 깜짝 놀랐고 반대가 있었지만 이준석이 당시 밀어붙였다고 들었다는 것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주장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준석은 자신이 당대표로 있었던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민주당이 확보한 이준석 명태균 통화 파일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 파일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결국은 이준석 역시 민주당의 정치 공작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준석도 이제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